27세기의 발명왕 휴고, 건치백 즈음, 악마의 술책. 랄프는 일그러진 얼굴로 페르난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랄프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광선이 나오도록 권총을 조절하고 페르난의 얼굴을 쏘아댔습니다. 그러자 페르난은 눈을 뜨고 랄프를 바라보았습니다. 랄프는 페르난의 목덜미를 잡고 아리스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페르난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페르난 역시 화성인 리자놀에게 이용당했던 것입니다. 리자놀은 페르난을 기절시킨 다음 아리스를 유괴해갔습니다. 리자놀도 아리스와 결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화성인은 페르난이 아리스를 우주선으로 데리고 오기 전부터 흉계를 꾸미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랄프는 페르난에게 한 채의 거짓이라도 있는 날에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소리쳤습니다. 페르난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유괴는 모두 리자놀의 음모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최초로 행했던 그 초고주파 전파 발생기를 빌려준 것도 리자놀이었습니다. 이번에 유괴 계획도 그가 꾸민 것이었습니다. 페르난이 랄프를 교묘히 속이고 기절시킨 다음 아리스를 유괴하는 데 성공하자 리자놀은 그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페르난을 광선 권총으로 쓰러뜨린 다음 아리스를 납치하여 다른 우주선으로 갈아타고 그대로 달렸던 것입니다. 페르난은 랄프의 우주선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비로소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페르난은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랄프는 분하여 몸을 떨었습니다. 페르난의 우주선은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이 우주선에 랄프가 신경을 쓰고 있는 동안 리자놀은 아리스를 데리고 여유 있게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랄프는 또다시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리자놀은 도대체 아리스를 어디로 데려간 것일까? 페르난, 리자놀이라는 놈 아리스를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 아마 화성일 거예요. 틀림없을 거요. 그가 최후로 중얼거린 말이 희미하게 기억이 나요. 아무리 랄프가 추격해온다 해도 화성에 먼저 도착해서 아리스와 결혼해버리면 그만일 거라고요. 잘은 모르지만 아리스는 화성의 시민이 되고 말 거예요. 뭐? 화성의 시민이? 결혼을 한다고? 랄프는 노여움에 불타는 눈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밖에는 하나의 별이 특히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화성은 우주 공간에서 이상한 붉은 빛을 띠고 있는 별이었습니다. 랄프는 리자놀이 화성에 도착하기 전에 추격해서 붙잡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랄프는 화성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랄프가 카시오페이아호로 되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을 때 페르난이 붙잡았습니다. 랄프, 부탁이요. 나를 이대로 두고 간다면 나는 곧장 우주 끝까지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리자놀이란 놈은 아리스를 데리고 갈 때 이 우주선의 조정 장치를 파괴해버렸어요. 단지 일직선으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내버리고 가지 말아요. 제발 살려주시오. 페르난은 부들부들 떨며 애원했습니다. 페르난의 괘씸한 소행을 생각하면 용서해 줄 생각이 없지만 랄프는 그가 다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랄프는 그를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랄프의 뒤에는 우주 경비대의 우주정이 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카시오페이아호로 돌아와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페르난은 곧 체포될 것이지만 생명은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성을 향하여 날아가면서 랄프는 리자놀의 우주선과 카시오페이아호와의 거리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레이더로 보니 리자놀의 우주선은 10만 킬로미터 정도 앞서 있었는데 1시간에 13만 6천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랄프의 우주선은 최고 속력을 내면 14만 4천 킬로미터의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즉 1시간에 8천 킬로미터를 더 따라붙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결과 따라붙을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화성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리자놀의 우주선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랄프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를 갖추고 우주 미사일의 발사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물론 저기 우주선에는 아리스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미사일을 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리자놀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쏘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미사일 준비를 끝내고 랄프는 레이더와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리자놀의 우주선과 카시오페이아호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랄프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거리가 좁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랄프는 급히 계산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자놀의 우주선은
현재 1시간에 14만 킬로미터 이상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속력차는 불과 4,000km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는 화성 영공에 들어가기 전까지 추격할 수가 없겠는데. 랄프는 혼자 외쳤습니다. 화성의 영공으로 들어서면 랄프는 리자놀의 우주선을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그곳은 화성인의 영토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화성 정부의 우주경비대에 붙잡히게 됩니다. 랄프는 정신없이 우주선의 엔진을 조절해 보았지만 속력을 더 낸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랄프는 3일 동안 힘없이 조종석에 앉아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습니다. 랄프는 힘없이 조종석 옆의 창문을 통하여 우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짝이는 별들 사이로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마녀의 지팡이 같은 빛나는 긴 꼬리를 가진 천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혜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랄프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 그렇지. 너무 기뻐.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혜성이다. 카시오페이아호를 마치 혜성처럼 보이게 하여 화성을 향하여 날아가는 거다. 화성에 충돌할 것 같은 각도로 날아가는 거다. 랄프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리제놀은 화성을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혜성이 화성에 충돌한다고 생각하면 일단 화성으로 가는 것을 중단하고 혜성의 방향을 돌리려는 노력을 할 게 틀림없습니다. 혜성은 대체로 얼음과 가스로 되어 있는 가벼운 기체입니다. 우주 미사일을 혜성의 머리 부분에 3발 쏜다면 산산조각이 나거나 아니면 진로가 바뀔 것입니다. 틀림없이 리자놀은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일 뿐입니다. 리제놀의 우주선을 붙잡아서 아리스를 구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방법뿐이었습니다. 이젠 됐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걸. 랄프는 급히 인공혜성을 만드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곧 카시오페이아호는 흰 가스로 뒤덮였습니다. 연료 탱크에 가득 차 있는 수소를 우주 공간에 조금씩 뿜어냈습니다. 진공의 우주 공간에 내뿜어진 수소는 즉시 맹렬하게 증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흰 가스는 카시오페이아호가 날아가고 있었으므로 그 뒤를 흰 꼬리처럼 되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카시오페이아호 안에 있는 종이와 다른 재료를 잘게 만들어서 수소와 함께 우주 공간에 뿌렸습니다. 그것들은 태양 광선을 반사하면서 번쩍번쩍 빛이 났습니다. 먼 데서 보자면 카시오페이아호는 진짜 혜성처럼 보일 것입니다. 빛나는 긴 꼬리를 끌고 다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만하면 대성공이었습니다. 남은 일은 단지 이 인공혜성이 리자놀의 눈에 띄어 자신의 우주선 방향을 돌리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랄프는 기다렸습니다.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리자놀의 우주선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랄프의 인공혜성과 리자놀의 우주선은 서로의 레이더에 나타날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리자놀이 화성을 향해 방송하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화성으로 향해 날아가는 혜성 발견. 폭파하겠음. 여태까지 최고 속력으로 가던 리자놀의 우주선이 속력을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혜성을 폭파하기 위해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혜성처럼 꾸민 랄프의 우주선을 향하여 그 방향을 바꾸어 질주해 오고 있었습니다. 랄프가 파놓은 함정에 마침내 걸려든 것입니다. 랄프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리제놀의 우주선은 랄프의 우주선 카시오페이아호로 점점 접근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공혜성의 머리 부분을 향하여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성은 머리 부분만 폭파시켜버리면 소멸되어 버립니다. 혜성의 머리 부분은 무겁지만 그 바깥은 대개가 가스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랄프는 재빨리 카시오페이아호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맞으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미사일은 저 넓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리제놀은 쉬지 않고 계속 미사일을 발사시켰습니다. 랄프는 그때마다 재빨리 피했습니다. 리제놀은 그 순간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혜성이 스스로의 진로를 바꾸다니. 리제놀의 미사일을 잘 피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아마 중력의 법칙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리제놀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약간 틈을 두었다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댔습니다. 리제놀의 미사일은 한 발도 적중하지 못했습니다. 리제놀은 미사일을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다 발사시켰습니다. 그러는 사이 혜성은 점점 화성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리제놀은 혜성을 파괴시키기 전에는
화성에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리자놀은 전기포를 발사하기 위해 랄프에게로 30km까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를 위해 랄프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안전거리까지 다가왔을 때 준비해두었던 특별 장치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우주 공간은 별빛도 보이지 않고 마치 빛이 어둠에 삼켜져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카시오페이아호를 중심으로 지름 60km의 우주 공간은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암흑의 세계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장치는 빛과 같은 주파수의 전파를 내어 빛을 중화시킨 후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랄프가 리자놀의 초고주파 전파 발생기에서 암시를 받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리자놀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에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랄프에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좋은 기회였습니다. 랄프는 날카로운 육감을 발휘하여 리자놀의 우주선으로 접근해 갔습니다. 거의 가까이까지 다가갔을 때 중화기의 스위치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깜깜하던 우주 공간은 갑자기 밝은 빛으로 빛나 눈이 부셔 뜨지 못할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조종석의 창을 통하여 무슨 일인가 내다보던 리자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랄프는 그 모습을 보고 재빨리 광선총을 켜누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무서운 보랏빛 광선이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리자놀의 우주선 상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순간 리자놀의 모습은 창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주선에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으므로 아리스는 안전할 것입니다. 리자놀을 기어코 쓰러뜨린 랄프는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